네, 안녕하세요. 별밤 특종의 별밤 아씨 김세영입니다. 자,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준비도 든든하게 해드릴게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매니저님. 네.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이 이제 개인 매도가 조금 나왔고 네, 네. 내일이 또 배당 낙일이잖아요. 네, 네. 또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올해가 마무리돼 간다 하는 그 느낌이 들어요. 배당락 네. 얘기 들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가 이제 가장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요. 원체 장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또다시 시장 랠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내에서 이런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많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본 방송 시청 많이 하셔가지고요. 수익 많이 나시길 좀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근데 가슴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게 2개나 달려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본방송을 하면서요. 처음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따다 드리겠다고요. 네. 그래서 약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뿌듯한 부분은 우리의 그 별밤 특종을 보시면서 그 종목에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수익이 나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별이 많이 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이 16개인데 그중에 무려 11개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매니저님?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종목이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데 별도 별인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무려 109%를 네. 달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새로운 특종을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전에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손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예. 지금 신흥 SEC가 손절 터치했는데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신흥 에셋이 처음 이제 제 16종목에서 오늘 손절했습니다. 근데 3.9%입니다.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았던 부분인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전해질 부분의 그 분리막 부분이 그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공장 증설의 재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종목 한 3.9%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손절매 라인에 왔기 때문에 손절은 하고요. 다만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거나 보유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때가 되면 제가 항상 말씀 타이밍이 되면은 재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신다면 간단하게 좀 봐드린다면은 주가가 위에서 이제 요 부분에 조금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추세를 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추세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 흐름을 볼 때 아직까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조정은 나타났지만은 긴 추세 부분에 그 하단부에 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약속을 지킬 겁니다. 네. 신흥 SEC 아주 살짝 손실 봤지만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자신감을 또 네.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8% 넘게 또 수익 중인 만도랑 MC넥스가 목표 주가를 또 터치했거든요. 예.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만도는 의외로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료 방송하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 탄력이 바로 타이밍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상당히 그때 그 에이다스라고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차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4년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대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율주행차 맞물리면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목표가를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MC넥스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목표가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좀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 어떤 추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카메라 시스템의 고도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자율주행차한테 맞물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단계 그 레벨업은 됐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 매매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보기 때문에 목표가를 더 올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은 어제 오늘 이제 양봉 나왔고요. 바로 그 말씀드린 이후에 아주 긴 장대 양봉입니다. 돌파형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43,000원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랑 MC넥스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43,000원 2차 목표 주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기운을 받아서 오늘도 연말 선물 두둑하게 챙겨오셨죠? 네네. 네, 그럼 첫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호재와 이슈가 되겠습니다. 장기 호재면 약간 중장기로 볼 수 있는 그런 특종인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국산화 부분에 장기 호재가 있겠고요. 이슈 부분은 그런 그 현재 이런 그 장기 호재분이 그 수익과 맞물린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화 호재에 더해서 또 지금 이슈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특종인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네, 유진테크 되겠습니다. 이 종목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렇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한 모멘텀이 좀 있나 봐요. 정확히 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골랐던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 중장기에 대한 그 어떤 수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반도체 부분의 빅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부분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배경 중에는 바로 인텔이 이제 그 새로운 반도체를 내놓음으로써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서 서버 쪽에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빅사이클 도래 부분과 맞춰서 바로 유진테크가 과연 어떤 것이 주목받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유진테크의 가장 큰 모멘텀 부분은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 부분이 중장기 호재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유진테크 하면 우리가 증착 장비, 바로 CVD 쪽을 갖다 많이 생산합니다. 방막 증착 장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싱글로 이제 만들어서 매출을 좀 냈던 부분인데 바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기업이 국산화 부분에서 특히 그 ALD라고 그러는데 화학 증착 장비입니다. 원자 쪽에 이런 그 원자를 이용한 증착 장비를 만드는데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그 기대가 높은데 그러면 진행도가 어떻게 됐느냐 볼 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콜테스트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산을 하면서 바로 제가 볼 때는 공급 단계에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재료다. 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증착 장비 부분의 그 매출에 비해서 이런 국산화 됐을 때 그 수익률 마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동기업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산화 장비를 만들고요. 정부의 정책과 맞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진율이 기존의 CVD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하면서 가치가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내년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가져오셨는데 이게 또 실적 관련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그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림을 보면은 좀 저도 아주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예상치지만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이 배경 중에 그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ALD 부분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년 2분기에 가면요. 바로 삼성전자가 P2 라인, 그 평택의 바로 그 E 라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3세대 라인인데요. 3세대 라인에 10나노급 그 디램 반도체 그 장비를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동기업이 만들었던 ALD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콜테스트가 마무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난다면 아까 기존 그 제품보다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됐을 때 그 2분기부터 상당히 수익성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들은 이 분석하면서 느낀 게 SK 하이닉스약 매출이 많았는데 2분기에 삼성전자 쪽에 10나노급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삼성전자 향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캐파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021년도에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도에는 약간 그 디램 반도체가 그 전반기에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21년도에 갔을 때 바로 국산화라는 재료 부분과 더불어서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아까 말씀드린 빅사이클 도래가 되면서 대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바로 이 D램의 설비 투자 부분이 크게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유진테크의 국산화와 D램의 빅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수익성 부분이 내년에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중장기 호재 또 이러한 국산화 이슈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빅사이클과 함께 실적도 이렇게 가파르게
빠르게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주가 보면은 최근에 좀 고점 돌파하고 약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오늘은 뭐 2% 올랐고요. 수급이 네. 조금 유입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뭐 최근 제가 항상 그 종목을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거래량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크게 좀 현재 그 평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종목의 하나의 장점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파도가 한 번쯤에 또 그 다음 파도가 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종목 그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음 파동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1파동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 이평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과정 속에 평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급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볼 때 일단 저는 뭐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그 종목을 골랐을 때 직전적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6,000원대를 두시면서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29,000원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 거래량 부분이 증가될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의 관점이 지금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1파동 이후에 두 번째 파동에 대한 네. 기대감까지 심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6,000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종인 유진테크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종의 검색 코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성장 산업과 기술적 포인트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스마트 X 부분을 신성장 산업에다 제가 접목을 최근에 또 시켰고요. 핫한 내용이죠. 그렇죠, 핫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포인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돌파형 캔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상승 돌파형 캔들이 나타났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종의 이름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매니저님? 예, 바로 롯데 정보통신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IT 인프라 클라우드 강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그 국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하드 쪽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반도체를 그 위시해서 많이 떴는데 앞으로는 비메모리 쪽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팹리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또는 미국의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롯데정보통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그 익숙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롯데정보통신의 단점은 롯데그룹 안에서 그 현재 그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온실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제가 이 기업을 이제 분석하면서 느낀 게 매출 비중이 롯데 82%라 현재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지 않고는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그 측면들을 많이 봤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최근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네. 바로 아까 스마트 X라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제 모든 산업이 이제 디지털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 산업의 섹터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로지스트 뭐 우리가 이제 그 물류창고 부분인데 근데 이 물류창고가 그냥 그 물류창고가 아니라 여기에 재무도 합치고 모든 이제 인력이나 구성도나 이런 모든 경영을 합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그 현재 그 산업 부분이 스마트 X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바로 롯데정보통신도 이제 롯데 매출 비중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온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스마트 X라는 부분은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가 신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기업 같은 경우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스마트라는 부분에서 접목을 시키면서 현재 이런 매출에 대한 그 브랜치 가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뭐 스마트 시티 사업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 바로 롯데 품 안에서 벗어나면서 바깥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안에서 조금 소외되어 네. 있던 갇혀있던 종목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도약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도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었는데 네. 이 종목도 지금 매출 전망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나 봐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아까 스마트 X 분야에 속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까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공장 부분이 이제 그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그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로지스틱스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물류가 아닙니다, 요새. 물류 산업이 이제 완전히 무인화될 수 있고 어떤 경영 전략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봉규공합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로지스틱스가 배송 그렇죠. 관련한 회사 아니었나요? 네. 배송 부분. 네. 그렇죠.
이런 배송의 이제 이런 물류 시스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매출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상당히 커집니다. 물론 이제 롯데정보통신의 매출 대비 비중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외부 쪽의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현재 동기업도 이제 포스코 ICT라든가 삼성 SDS 이런 종목에 비해서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좀 한번 견줘보자. 그 저평가돼 정도로. 있다.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 동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온실에서 벗어나면서 스마트 X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의 산업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스마트 X의 팩토리가 또 크게 또 매출 전망이 기대된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포인트도 궁금한데 앞서서 뭐 상승 돌파형 일봉이라고 하셨나요? 네, 어떤 이야기죠? 상승 돌파형 좀 약간 낯설기는 네. 하겠지만은 주식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일봉 캔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변화가 나타날 때가 이제 상승 돌파라니까 돌파라는 게 어떤 아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들의 탄력들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돌파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파 부분들은 뭐냐면 나 이제 변한다. 나 이제 움직인다. 뭐 이런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업의 흐름을 볼 때 바로 스마트엑스의 이런 신성장 산업과 맞물리면서 거래량이나 캔들 구조가 과거보다는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상당히 최근 거래량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기술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상승 돌파형 일봉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어디까지 저희가 또 기대해 보면 될까요? 일단 그동안에 많이 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이제 돌파의 흐름은 좀 더 볼 수는 있겠지만 네. 1차 목표가는 제가 볼 때 한 4만 5천 원대를 좀 두고요. 쫓아는 가지 마세요, 이 종목은.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 상승 돌파형 했을 때는 돌파 후고 나서 조금 이렇게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면 쉬듯이요. 캔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 지지 라인, 손절 라인 한 36,500원대를 두고 접근을 해도 무난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고 저정 매수 전략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45,000원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종 모두 알아봤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니죠. 무료 방송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제가 오늘 11시에 또다시 오늘 우리 별밤 특종의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매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연 최근에 보였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중심축을 못 잡으시고요. 뭐 시장에서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는 안정적인 매매고요. 편안한 매매를 추구하면서 종목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에 과연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오늘 11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이 참조해서 많은 수익의 길을 가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연말 특집으로 스페셜하게 알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11시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밤 특종이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세영, 황대현 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